자, 지금부터 2차전지 관련 좀 보려고 그래요.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이 2차전지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시장이 무너지거나 경기 침체가 돼도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 관련주도 잘 보고 계시라고 했죠. 전기차 관련주도 잘 봐야 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도 잘 봐야 되고 특히 2차전지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데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너무 많이 뛴 종목을 보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뛰지 않은 이런 친구들 위주로 봐야 돼요. 한국테크놀로지 얘기가 있습니다. 광산개발 2차전지 소재 리튬 여기에 사업 목적을 추가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보던 리튬 관련주에 당연히 한국테크놀로지를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시황 정리라는 걸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걸 해야죠.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 말도 안 돼요. 주식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고 반드시 이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가고 지금 떨어진 종목들도 잠깐 눌림목을 주는 것뿐이지 내일이나 내모레 다시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어쨌건 2차전지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볼 건데 LNF를 볼게요. 월봉 예측가 높죠. 이런 친구 조심해야 돼요. 단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죠. 지금 엄청 높잖아요. 예전에 저점이 12,000원짜리가 26만 원. 13배가 올라갔는데 13배 올라간 친구를 몇 배를 먹겠다고 사, 그죠? 높은 거예요. 물론 하실 분들은 꼭 하셔도 되는데 꼭 하실 분들은 절대 20개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5선을 깨면 안 돼요.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코프로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이때 가격이 11,000원짜리인데 14만 원 갔어. 10배 넘게 올라갔어. 얘를 어떻게 사? LNF 20배가 올라갔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죠? 하실 분들은 꼭 하셔도 돼요. 네,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 특히 멤버님들 하지 마세요. 이거 2, 3%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10년 뒤에 빠져나와야 돼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을 이런 데서 사지 못했다면 아예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쳐다도 보지 마요. 단 20개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고 5개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는데 신규로 이제 들어가서 장기 투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단기로 투자들 들어가서 단기로 다 얘를 3, 4% 먹느니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막 이런 친구들 먹는 게 포스코 햄텍 아직 안 날라간 애들 얘네들 갖다가 상한가 먹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자, 첨보도 마찬가지로 조심하라고 그랬죠. 첨보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전 그런 거 몰라요. 대신에 우측선에 있고 20개선이 목표가를 찍었죠. 제가 이 목표가로 했죠. 여기서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설거지 당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애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에코프로이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코프로이체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자리가 낮죠. 얘가 LNF나 에코프로처럼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월봉에서 5개선을 깬 것도 아니고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엄연히 있선 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깨고 있긴 한데 주봉이나 일봉보다는 항상 지표인 월봉이 중요해요. 요거만 잘 지켜주면 되고 살짝 깨도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LNF, 에코프로, 에코브리온 PM처럼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LNF 막 이런 데 사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에코프레이처럼 낮은 데 있는 애들 이런 데를 사서 이런 데서 파는 거 이해하셨죠? LG 엔솔이 지금 날아간 게 신기한 게 아니라 LG 엔솔을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이런 데 사시라고 이런 데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근데 꼭 지금 살려고 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에코프레이처럼 지금 사가지고 이런데 꾸준히 사가지고 나중에 LNF 지금 LG 엔솔은 나는 것처럼 이런데 파시면 돼요. 그럼 누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주식이 당연한 거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대영역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선 깨면 손자락 가구로 꾸준히 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덕산테크피아를 봅니다. 5개선 깨는 게 좀 아슬아슬하긴데 3일 남았어요. 오늘이 월요일이고 수요일이 종가인데 월말의 종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월말 종가상 5개월선만 회복해 주게 되면 이 친구는 다시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 대량 거래를 크게 실었죠. 우리는 거래량에 주목해야 돼요. 대량 거래를 크게 실었기 때문에 저 단지 눌림목 준 거고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V원택이 그냥 날아가 버렸죠, 이 친구가. 제가 V원택을 언제 알려드렸냐면, V원택 이건. V원택을 언제 알려드렸냐면,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인텍이 날아간 거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죠. 주봉에서 우선 근처에 있어요, 지금. 크게 이제 거래의 변화가 없는데, 이런 친구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굳이 대형주를 하지 말고, 중수형주를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21선만 회복해 주게 되면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윈텍처럼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요. 즉 이 친구는 지금 살 때라는 거예요. 팔 때가 아니고. 잘 모아가시면 돼요. 자, 윈텍은 제가 제시한 가격이 여기죠. 여기에요. 이 대량 거래를 믿고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이 거래량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이 거래량을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요분들이 세력이거든요. 빵 때려가지고 날라갔습니다. 자, 날라갔는데 여기서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옆으로 가고 있죠,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 월봉에서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인텍은. 자, 유일에너테크를 봅니다. 자리가 좋죠. 자, 일단 월봉이 중요한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에요. 단지 이전 매물대 맞고 있고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일단 자리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241선이나 21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정석이에요. 자, 원준을 제가 이때 알려드렸었는데 자, 자리를 깼다가 돌려놨습니다. 일단은 주식은 싼데 주봉에서 추세를 못 돌려놨기 때문에 애매해요. 좀 애매한 거예요, 주식이. 가장 완벽한 돌려놓을 건데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냥 5일선 근처 매수해서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성우테크론도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졌죠. 월봉 해치가 어째 낮아요.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아요. 10선만 밀어놓지 않으면 되고 시작 밀리는 것 때문에 밀리는 거니까 이 친구가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해주면 이 친구 몇 프로 갔냐면 이날 7%, 이날 4%, 이날도 17% 갔어요. 거의 한 30% 나온 거예요, 수익률. 그러면 20선 회복되면 또 가겠죠, 여기. 다시 이런데 목표가 되니까 성우테크론도 2차전지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가 날아갔는데 지금 손대면 안 되겠죠. 월봉 H는 굉장히 낮고 목표가를 찍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월봉에서 매도가 목표가를 이해할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5개월 선. 얘가 첫 번째 저항선이에요. 그 다음이 10개월, 20개월, 최종적으로 60개월 선인데 이게 수급개월 선이라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얘를 뚫어주고 안착하면 헐헐 날아다니는데 얘를 못 들어주면 무조건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60개선을 딱 찍고 떨어지자마자 조정이 들어왔죠. 주봉에서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손대면 안 되겠죠. 엉뚱하게 지금 내동매매하지 말고 옆으로 땡땡이가 그리거나 5일선 찍어줄 때 여기서 매수가 맞는데 피하는 게 좋아요. 일단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피하고 충분히 눌림목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오늘 13% 찍고 내일 한 음봉 한번 그렸다 내일 모레 또 20% 찍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가 뇌동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뛸 때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 빵 때려요. 주식 빵 때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는 거냐면 이 주식이 비로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 않고 날라갔어. 그럼 내 거 아닌 거예요. 쫓아가지 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잖아요. 거기서 살 줄 알아야죠. 주식은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사는 거고 주식은 계획과 대응 영역이죠.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왔을 때는 매수해야지. 거기서 매수하고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필옵틱스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필옵틱스의 월봉 H가 이런 데도 아니고 그죠? 우하향하는 중간도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 몇 개월간은 바닥을 지켜준 친구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되고, 단지 월봉에서 추세를 돌려놓은 친구는 아니에요. 주봉에서도 못 돌려놨죠. 그런데 일봉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죠, 지금. 여기서도 터졌어요. 이날 몇 프로 갔냐면 15% 갔어요, 15%. 뭔 얘기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시장이 살아나면서 5일선을 회복해 주게 되면 매수. 그럼 또 뛰어요, 이 친구는. 거래량 터진 친구 또 뛰는 거고, 거래량 터진 위치가 바닥이죠. 내가 지금 17,000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13,000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주가를 7,000원에 사는데, 엄청 싸게 사는 거죠, 지금. 예전에 필옵틱스를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주식이 있다면 싸게 사는 거죠. 단, 재무는 안 좋아요. 재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자, 강원에너지가 또 날라갔죠. 제가 강원에너지를 얘기해 드린 가격이 여기에요. 4개월만 참았으면 이런 거예요. 중장기 투자는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파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단은 절대 5선 깨면 안 돼요. 5주선 가격이 9,974원이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은 매수인데 딱 20선 깨면 안 되는 거예요. AFW를 봅니다. AFW 깨고 이 친구 괜찮아요, 저는. 자, 중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선 위에 있죠. 시장이 물려서 폭락을 하든 알았으니까 그냥 5개월 선만 깨지 마. 5개월 선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4,000원이에요. 호가창이 4,000원 바뀌지만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심하게 조정이 들어오면 20주선 4,000원 가격을 찍고 나가거든요.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에요. 박진님 고맙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한번 AFW가 21선을 회복해 주게 되면 또 매수해요.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를 터뜨릴 수 있는 게 개인이 아니에요. 무조건 세력이 터뜨리죠. 터뜨렸다가 매집을 쫙 해놓고 눌림목 줬죠. 다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AFW는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포스코엠텍은 놓쳤습니다. 포스코엠텍을 제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이 여기
두 번째가 여기에요. 제가 세 번째 얘기한 게 241선이죠. 계속 날아가죠, 지금. 자, 그런데 이제는 불편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기서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고, 여기서 못 사고 있고, 여기서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월봉에서 고점에 있는데 여기서 산다? 얼마나 먹자고. 그죠? 늦은 거예요.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스코 엠텍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관종에선 아예 빼버려요. 아예 지워버려. 내가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예. 포스코 엠텍을 전 뒤다볼 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사야 될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에코프로에이션도 사야 되고, 덕산테코피아 사야 되고, V원텍도 사야 되고, 원준도 사야 되고, 성호테코를 사야 되는데, AFW 사야 되는데, 굳이 포스코 엠텍을 월봉 여기서 사라고 할 땐 못 사고 있다가 안 움직이니까 못 사고 있고 빨리빨리 5%만 올라가면 팔았다가 이제 와서 이해하셨죠? 지금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싹 날라갔어. 그러면 아 놓쳤구나. 내게 아니구나.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종목 사가지고 5, 6개월간 기다려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시장이 좀 떨어지고 무너졌다고 그래서 손절 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매도한다거나 익절한다거나 지금 중장기 들어갔는데 2%밖에 못 먹었는데 익절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나중에 다 뛸 건데 지금 바닥에 사신 종목들은 가만히 내비두시면 돼요. 지겨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스코 엠텍도 지금이니까 일인 거지 일봉에서 얼마나 지겨웠냐면 이 공간 엄청 지겼죠. 3일을 못 버텨요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버텨요? 5일 동안 꼼짝도 안 하는데 저는 주식 중장기 투자하는데요. 5일이나 기다렸어요. 5일간 기다려도 꼼짝을 안 해요. 팔았더니 바로 날아갔죠. 중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에서 5일은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그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맥스트하고 덱스터를 팔았어요. 저도 짧게 차이라 저도 반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도 잘 들고 가는 건 잘 들고 가요. 자, 덱스터를 제가 여기서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걸 못 버티고 여기서 차익실을 했어요. 논리 목적으로 다시 매수거든요, 원래. 또 날라가고 30% 왔어요, 지금. 수익률이. 이건 맥스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오늘 좀 시장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 좋은 종목들이 좀 며칠 지지부진하다고 그래서 나 도저히 주식 못하겠어요. 내가 사자마자 5일 동안 꼼짝도 안 해요. 막 2% 올라가고 3% 올라가고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 요렇게 생각하고 파는 순간 그 다음날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자리가 월봉의 위치가 낮고 만약에 그 주식이 손절 라인은 깨지 않았다. 그러면 하루 이틀쯤 더 버텨볼 만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심각하게 막 이 손절 라인 깨고 있어. 너무 깨고 있거나 내가 그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손절이 맞지만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루 0.5% 올라갔다가 뭐 0.2% 떨어졌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겨워서 파는 순간 포스코 엠텍처럼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날아간다면 저런 얘기 누가 못해 할 수 있는데 사실 날아가기 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날아가기 전에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다른 주식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 영상을 보는 멤버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저는 주식을 어디서 사냐면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사요. 여기서도 10에서 마이너스 40%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거의 깡통이거나 아마 마이너스 80% 90%가 될 테고 우하향할 때 사는 분들도 역시 마이너스 60% 70%가 될 거예요.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를 맞이할 일이 없어요. 믿고 참고 기다리고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왜? 주식을 싸게 사잖아요. 주식을 싸게 사는 거예요. 한국테크놀로지 주식 사는 자리는 여기죠. 여기. 이런 데죠, 이런데 월봉 바닥.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V원텍, 덕산테코피아, 에코프로이첸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죠, 바닥에. 사더라도 얘를 사야죠. 포스코 엠텍 제가 말한 자리가 여기예요, 그죠? 여긴데 이런 자리에서 못 사고 이제 와서는 늦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전에 그 신재생에너지도 그랬어요. 태양광 관련주를 월봉 바닥에서 살아올 때 못 사고 있다. 나중에 날아가니까 막 올라갈 때 떠서 쫓아가서 또 몰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주식을 무서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린 케미칼 위치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너무 높아요. 이런 데 샀어야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관중에서 빼버려요. 내동매매하지 말고 빼버려. 아예 사지 마. 살 거 엄청 많으니까, 그죠? 자, E&D를 봅니다. 즉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자 흐름이 좋아요. 자, E&D는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3거래일 남았습니다. 월화수 모술 종가상 20개선만 지켜주면 돼요. 자, 엔시스
자, NC스도 2차전지 관련주인데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 제가 항상 주식을 할 때 멤버님들을 그렇고 일반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되도록이면 신규 상장주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단타나 단기적인 시각 관점에서는 잠깐 뭐 빠 들어갔다가 뭐 5% 10% 먹고 나오면 되는데 약간 긴 안목으로만 보면 이 신규 상장주들은 뭐가 있냐면 아직 시장에서 정확한 가치와 평가를 받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잘못 건들게 되면 반토막에 반토막이 나는데 NC스는 44,000원 찍었다가 11,200원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아무리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세비캠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세비캠이 신규 상장주예요. 이런 데서 순간 반등한다고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죠. 결국은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고 아직도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아무리 하는 일이 폐배터리라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 자체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디가 바닥일지 몰라요. NC스가 4분의 1 토막 났듯이 얘도 고점이 18만 원이니까 4분의 1 토막이면 4만 원으로 찍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댓글에 욕 많이 먹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테슬라를 찍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죠. 테슬라가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의 위치가 월봉에서 지금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 얘를 왜 건드려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테슬라래. 우리 멤버님들은 절대 사지 마요, 이거.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닌 거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60개선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아직 떨어지는 중간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놓는 5주선도 못 돌려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디가 바닥일지 몰라요. 테슬라는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뭐 전기차가 미래 가치가 있고 뭐가 있고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사려면 TQQQ 사야죠. 완전 바닥 찍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도 바닥이 아닐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에 한두 주씩 꾸준히 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외국 주식이라고 추세에 순응 안 하냐? 똑같아요. 프로벤션 바이오 지금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우하향하고 있는데 프로벤션 바이오는 우상향하고 있어요. 건들더라도 얘를 사야지.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됐든 우리나라 주식이 됐든 영국 주식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유럽이 됐든 헝가리가 됐든 간에 어떤 나라 어느 주식에 있어도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월봉 고점에 살려고 하지 말고 2차 전지 관련주도 굳이 사려면 시장에서 오래된 종목들이 좋고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절대 손대지 마요. 그런데 NC스는 엄연히 추세는 깨놨지만 이 정도 많이 떨어졌죠. 앞에 대란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보지 말고 주봉에서 5주선이라도 돌려놓으면 60주선이 목표가가 되니까 그때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살 때는 내가 지금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주식을 지금 어디서 사는 거지?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테슬라를 계속해서 산다는 얘기인 거는 테슬라를 내가 지금 어디서 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완벽히 우하향인데? 완벽하게? 그랬더니 이거 나쁘다고 그랬더니 댓글이 악플이 달렸어요.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안 돼. 저는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지만 엄연히 우하향이잖아. 뭐하러 사? 우상향하는 거 엄청 많은데. 이해하셨죠? 주식은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찍거나 무조건 안 좋은 종목을 좋다고 한다거나 자리를 계속 깨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8만 원 깨고 7만 원 깨고 있는데 계속 삼성전자를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5만 원부터 6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계속 좋다고 하면 개인들이 뭐를 못하냐면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여놓고 현금화를 시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계속 좋다고 하니까 자금 관리를 전혀 못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공평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금 관리한다고 뭐를 할 거 아니냐고 도대체 대응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방송은 깨끗하고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욕 안 먹으려고 시청자한테 욕 안 먹으려고 엄연히 떨어지는 주식 좋다고 하면 어떡해. 차라리 욕 먹더라도 지켜주는 게 나은 거예요. 자, 톱텍은 5개월 선을 뚫어주고로 이문이 돼서 저번 달부터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에 막혀 있어요. 재뚫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엄청 힘든 질문 하시면 돼요. 그런데 뚫었다. 이제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놓쳤어요. 5주선 근처. 제가 톱텍을 얘기할 때가 이때부터죠. 여기서요, 여기. 여기서 사시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올라갔어요. 자, 굳이 지금 매수하려면 분할로다가 20일선까지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대원 크림파워는 풍력 관련주기 돼요. 사실 네옴시티가 풍력하고 된 게 잘 되겠지만 우크라 재건이 만약에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크라 재건이 이루어질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그러면 우크라 재건이 이루어질 때 그 건설하는 도시가 과연 옛날 도시로 질까요? 새로 짓는 도시인데 새로 짓는 도시를 옛날 도시로 안 짓죠. 당연히 네옴시티처럼 최첨단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맞아요. 옛날 구도로 깔고 구도시로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부 떼서고 전기줄 깔고 이렇게 안 해요. 이왕이면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다시 신재생이나 이런 게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즉 신재생 에너지가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한그린파워는 풍력 관련주이자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런데 5개월선이 660에 뚫어주고 있죠. 5월선이 그죠? 자, 이 친구 월봉이치 엄청 낮아요. 주봉에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죠. 박스권 하단이에요. 단 재무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시청자분들이 감당하고 보셔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를 사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가 미래 가치가 있는 건 맞아요. 아주 좋아. 2차전지 굉장히 좋아요. 반드시 우리가 포트에 하나 있어야 되고 전기차도 우리가 포트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리튬은 놓쳤어요. 근데 리튬 관련주가 결국은 2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중에 지금 넥스턴 바이오가 딱 날아가고 있거든요. 얘가 아직 크게는 안 날아갔어요. 이따 HRB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10배, 20배 올라간 애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아직 10%, 20%도 안 올라간 애들. 얘네들을 두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조금 떨어졌다고 막 마음 못 설레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큰일 났어. 이거 3일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손절 라인도 안 깼는데 나 사실은 중장기 투자인데 이거 5%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나 중장기 투자인데 3%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다음날 나 중장기 투자인데 이거 1% 떨어졌는데 이게 뭐 중장기 투자야? 단기 투자하고 있는 거지. 그냥 사람들한테 말로만 장기 투자하는 거지 본인은 단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월봉 바닥에 샀으면 가만히 있어요. 시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볼 일 다 봐요. 특히 제 채널은 원래 스윙 채널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저도 당연히 옛날엔 낮에는 순심이도 됐고 산책도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멤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단기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대신에 제가 하는 단기는 다 물려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 올라가요. 제가 하는 단기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월봉 바닥에서 사요. 매집할 때 세력들이 그냥 빨리 차익 실현하면 단기, 조금 늦게 차익 실현하면 스윙, 쭉 들어가면 장기. 전 이런 종목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싼 종목이 많으니까 월봉에서 낮은 위치로 공략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려 봅니다.